오늘은 제42회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 모습이 매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 특집으로 내 가족이 교사라면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은 찍는 게 좋을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목과 내용도 여러 차례 수정했습니다. 아무래도 교사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영상을 보는 분들 중 불편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스승의 날 그리고 교직 생활을 하며 느낀 점 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하여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교사 입장에서 요즘 교육 관련 뉴스를 보면 안 좋은 소식이 많아서 씁쓸합니다. 교권 추락 이라는 말로 검색을 하면 관련 뉴스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실제 제 주변에서도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경우가 있고 아동의 교권 침해 행위 때문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고 관련 처분이 내려진 사례도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교권 추락이 뉴스 속의 일부 교사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바로 제 주변까지 왔다는 생각입니다. 2023년 3월 7일 MBC PD수첩에서 나는 어떻게 아동학대 교사가 되었나가 방송되어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와 민원으로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힘들어한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대전교사노조가 교원 대상 아동학대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응답자의 53.8%가 아동학대로 민원을 포함한 신고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결과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다른 친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혼내 우리 아이가 위축되었다. 자꾸 발표를 시켜서 선택적 한묵증이 생겼다. 구구단을 못 외운다고 남겨서 공부시키는 것은 정서적 학대다 등이었고 협박 내용으로는 교장실로 쫓아가겠다. 당장 담임을 교체하지 않으면 언론사에 제보하겠다. 경찰에 고발해서 옷 벗게 만들겠다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학생을 지도하면서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할 것 같은 불안감을 느낀다는 교원은 전체 응답자의 94%였고 아동학대 신고가 두려워 생활지도를 주저하거나 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94.7%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동복지법 제3조 7항에 따르면 법적으로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건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신체학대로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둘째, 정서학대로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입니다. 셋째, 성학대로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과의 모든 성적 행동입니다. 끝으로 넷째, 방임은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문제는 정서학대 부분입니다. 교사의 교육활동으로 우리 아이가 기분 나빴다,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부끄러움을 느꼈다 라고 하여 고소하면 그 판단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당연히 교사 입장에서는 고소를 당하면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극소수의 보호자들은 담임교사에게 빈번하게 민원을 제기하거나 실제로 고소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문제가 있는 교사도 있을 것입니다. 교육통계 서비스에 의하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초등교사는 전국 19만 5천 명입니다. 대략 초등교사가 전국 20만 명으로 워낙 많으니 당연히 그중 문제가 있는 교사도 있고 실제로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교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보호자가 신고하여 처벌받는 게 마땅합니다. 다수의 학부모님은 교사를 존중하고 응원하지만 일부 소수의 보호자가 고소를 하는 것처럼 교사 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교육활동에 임하는 교사가 다수이고 극소수의 문제 있는 교사가 있을 것입니다. 교사는 많은 학부모님들을 상대해야 하지만 부모님은 담임교사 1명입니다. 예를 들어 학급에 25명의 학생이 있고 그중 24명의 학생과 보호자는 괜찮은데
단 한 명의 보호자가 자꾸 민원을 넣고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면 그 한 명 때문에 담임교사는 위축되고 커다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한 적은 없지만 갈수록 교육활동을 할 때 미리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게 됩니다. 저는 매일 아침 2명씩 앞에 나와서 새소식 발표라는 것을 시킵니다. 발표력과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해서 꾸준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활동 시간에는 아이들의 글쓰기 실력 향상을 위해 2줄 이상 쓰기를 하며 주지 교과는 단원평가도 자주 봅니다. 만약 어떤 아이가 친구들 앞에서 새소식 발표하는 거 너무 짜증나, 그것 때문에 학교 가기 싫어 라고 이야기하고 부모님이 그 말을 듣고 아동의 정서학대로 고소를 하면 사실 판단 내리기 애매합니다. 아이가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학교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키워야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발표, 글쓰기, 모둠활동, 수행평가 등 아주 다양합니다. 수업 중 심하게 떠들거나 다른 친구들의 수업을 방해할 경우 교사는 소리를 높여서 혼을 낼 수도 있습니다. 혼나는 아이 입장에서는 본인이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집에 가서 나 오늘 수학 시간에 선생님한테 엄청 혼나서 너무 창피했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아이의 말만 듣고 바로 학교에 항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 수업 시간 심하게 장난을 쳐서 다른 친구들을 방해할 경우 잠시 교실 뒤에 나가서 서 있게 하거나 교실 앞 담임교사의 옆자리로 옮겨서 앉게 했는데 그렇게 분리하는 조치도 아동의 인권 침해나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는 교사가 오히려 다양한 고소나 민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교과서를 가지고 딱 정해진 수업만 하고 아이들을 혼내거나 생활지도도 거의 하지 않아야 아동학대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갈수록 학생들이 교사에게 성희롱을 하거나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장 제가 아는 어떤 선생님도 학생이 수시로 가운데 손가락 욕을 자주 하고 수업 방해를 해도 마땅하게 대응할 방법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로부터 성희롱이나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제지할 수단이 딱히 없습니다. 반성문을 쓰게 하면 안 되고 교실에서 분리를 해도 안 되며 아이에게 큰 소리를 내도 안 됩니다. 기껏해야 부모에게 전화하는 일 말고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하면 오히려 부모님이 아니 애들이 뭐 그럴 수 있죠. 너무 우리 아이한테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라고 되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심의 건수는 2020년 1197건에서 2021년 2269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올해 대입 정시에서 교대 13곳 중 11곳이 미달되었다고 합니다. 한때 선망의 직업이었던 교사의 인기가 추락하며 교육대학교도 함께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대에서 자퇴하는 학생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도 젊고 유능한 저연차 교사들이 의원 면직, 즉 사직서를 내고 학교를 그만둡니다. 한국교총이 지난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다시 태어난다면 교직을 선택하겠느냐라는 질문에 응답 교원의 29.9%만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교사는 학부모님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동반자입니다. 교사가 내 가족, 나의 동생, 오빠라고 생각하며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며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스승의 날 특집 내 가족이 교사라면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교권 추락, 아동학대, 교대 인기 하락 등의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제 주변에서도 학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하거나 자주 민원을 받아서 힘들어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극소수 학부모님이 사례지만 교사 입장에서는 교육활동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습니다. 교사가 행복해야 교육이 살아나고 아이들이 행복합니다. 내 가족이 교사라는 생각으로 좀 더 이해하며 우리 아이의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소통하는 동반자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